NPL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NPL은 부실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의 무수익성 대출 채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즉 설명하면 대출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예금의 대출의 충당금을 자꾸 내야 돼요. 충당금은 무수익성 돈이기 때문에 충당금이 많아질수록 자기들은 여실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NPL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정상 여신이 있고 요주 있고 고정 해수음은 추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NPL은 고정 이하, 고정 해수음은 추정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냐? 정상화하기가 어려운 여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PL이라는 것은 담보부 NPL을 칭하겠습니다. 담보부 NPL 말고 신용 NPL, 우리 신용 대출하는 거, 기업이 해서 회생에 들어간 채권을 배제하고 담보부 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보부 NPL은 크게 세 가지의 권리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채권이라는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부 부동산의 근저당권, 그리고 세 번째는 요 근저당권에 담아있는 경매나 신탁공매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탁공매를 하는 것은 이게 우선 신탁회사에 맡겨가지고 우리가 공매로 내는 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담보 NPL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 NPL을 매입하면 이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리에 의해서 재테크나 투자 물건의 수익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부 NPL 이하를 제가 앞으로는 그냥 NPL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보면 NPL에는 대출 원금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또 정상 이자가 있죠. 그리고 지연하면 연체 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가직금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이자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비용이 있고 연체 이율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이율은 1금융권은 10%에서 15%의 연체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 이자를 안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너희들은 10%에서 12% 정도의 연체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는 15%에서 25%까지의 연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체 이자가 우리 NPL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연체 이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연체 이자가 우리하고 수익하고 결부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 보험상품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 NPL은 10%에서 25%의 이자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예금 몇 프로입니까? 뭐 3% 전후, 많아야 3% 전후. 정기적금, 그러지 않습니까? 뭐 펀드는 말도 없고 막 그냥 원금도 까먹죠. 이런 부분들하고는 비교해서 요 NPL은 연체이자 10%에서 25%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NPL은 직접 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 부동산의 근저당권에는 우선 변제권,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 변제권 권리가 있고 또 거기에는 얼마까지 우선 변제권 설정 최고 있고 경매 신청권이 있고 공매 신청권이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됩니다. 부정성, 한정 근저당, 포괄 근저당, 관리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득다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 권리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 원금 1억 원에 미래 발생할 2천만 원 합해서 1억 2천만 원이 최고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설정 금액은 미래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리 우선 변제권으로 설정합니다. 이게 1금융권 아까 말씀 10%에 12%, 2금융권 25%. 우리는 미리 발생할 아니면 발생한 돈을 할인받은 요 금액을 우리는 재테크에서 수익으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매매는 소유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이렇게 일반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경매 신청을 강제로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적 매매라고
학문에서는 공적 매매라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매매를 시켜버리는 거. 누가? 법원이 중개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 집행기관이 있고 신청 채권자라는 신청 대출 채권자가 있고 보정할 수 있는 권한, 감정할 수 있는 권한, 상계, 낙찰받아 상계하는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매와 신탁 공매는 일반 부동산 시대보다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채권자의 권한은 이런 다양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PL을 사면 이 신청 채권자의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